이번 컨텐츠는 정말로 충격적인데요. 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도 홍준표가 원래는 됐어야 되는데 윤석열로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여론 조작. 역시 명태균의 여론 조작이 있었어요. 보니까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그 수법이 정말로 악랄한데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당원 안심번호로 미리 명단 57만 명의 명단을 쫙 봤습니다. 미리 비공개 여론조사를 싹 돌려요. 그래서 성향을 분석을 다 마칩니다. A와 B로 나눕니다. A는 윤석열 지지, B는 홍준표 지지자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A만 딱 추려서 여의도 리서치에서 본 경선 조사를 했거든요. ARS 조사를 했는데 그 업체에 넘깁니다. 그 과정에 이준석이 개입이 돼요. 야,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윤석열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용만 61회를 했어요. 비공표 조사도 20회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3억 7,5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건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20회 비공개 여론조사를 왜 했냐면은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성향을. 정말로 이거 완전히 악질입니다. 정말로 이 충격이 큰데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지금 관련 기사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심층 보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해 볼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명태균 씨가 그 당원 명부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서 사전 비공개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거는 강혜경 씨가 돌렸다고 이미 증언을 했는데 돌려서 그 각 후보별 지지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강혜경 씨로부터 받아갔다. 뉴스타파는 여기까지 보도를 했어요. 근데 네. 뉴스토마토는 뭐라고 그랬냐? 2주 전에 이 자료를 이 자료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에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건네졌습니다. 좋습니까? 네. 건네졌다. 거기까지 아직 아무 언론도 가지는 못했고 뉴스토마토도 그 이후는 아직 관련 취재는 하시겠지만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궁금해요. 먼저 지금 공장장이 너무 쑥 들어오셔서 네, 그게 쑥 들어오셔서 해요, 그냥. 제가 네.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면 네. 경선이 조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여론조사는 그냥 수치에 불과한데 경선 조작. 보시고 보면 명태균 씨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름간 국민들을 속였다. 또는 식스센스급의 반전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네. 위법행위, 불법행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면 실제 강혜경 씨가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안심번호가 건네진 당원 명부 56만 8천 명 정도죠. 네. 이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사전에. 네, 그러니까 사전에. 대선 후보 경선 전에 한 거예요. 본경선 이전에 직전에. 본경선 하기 전에. 네,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돌린 것이 한 25만 명 정도 되고요. 25만 명치. 아마 전수조사까지 가려면 갈 수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25만 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조사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지지 성향이 이제 표본이 완결된 것이 한 11,495명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확보해서 그렇죠. 당원 25만 명 정도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응답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10,000명 규모인데 11,495명 정도. 그 사람들은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이제 찍었을 나오죠. 것이고 예. 그러니까 당원 명부니까 이 당원 명부를 상대로 결국 경선 조사를 돌린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론조사 실시하시니까 아실 네. 건데 그 당시 때 국힘 경선을 다시 봐야 돼요. 예, 당심 50%, 민심 50%였어요. 그렇죠. 민심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대상으로 했는데 여러 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이것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치. 생각을 하면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간단한 것들이에요. 어쨌든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이상한 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하니까. 그러면 당원 투표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당원 투표. 예, 네. 첫 번째가
그 중앙선관위에 있는 K보팅 시스템을 들고 와서 전화 투표를 시킵니다. 예. 여기에서 그 투표율이 이틀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한 54%이 정도가 최종된 걸로 나와요. 그럼 이 투표 미참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또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유일하게 여의도 리서치라는 기관에 안심번호가 그대로 가서 ARS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래 K보팅으로 전체가 다 참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상 모두가 한 번에 다 참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떤 경우나 어느 정도나 불가능한데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K보팅으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민간에 맡겨서 했는데 그게 여의도 리서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54% 정도가 K보팅에 참여를 했는데 K보팅에 참여한 당원들은 대부분 이제 강성 지지층이겠죠. 그다음에 그렇겠죠. 그때는 양강구도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윤석열, 우리가- 홍준표.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후보 지지층은 1차에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이 나머지 한 45% 남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왜 복수의 기관도 아닌 단 하나의 기관이 기존의 안심번호 그대로 해서 갔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종 투표율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6만 명. 예, 이것은 그 당시 때 최종 득표를 보면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 10% 포인트 차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겨요. 예, 예. 근데 당원 투표에서 일방적으로 석패를 하거든요. 예. 완패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한 6.5% 포인트 예. 이 정도로 하는데 20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죠. 윤석열 후보가. 예. 26% 그러니까 정도로 당원 투표에서. 그건 당원 투표고요. 당원 투표에서 20몇 그래서 퍼센트 최종 차이로. 합산을 냈을 때 한 6.5% 네네. 포인트.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략 그 정도로 이깁니다. 예. 핵심은 뭐냐면 사전에 성향 파악을 해가지고 성향 파악을 한 데이터를 들고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미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기법은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따져볼 일이고 그거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셨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그 증언이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고 할 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이 경선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입니까? 경선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 한 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면 21대 국민의힘 전 의원이고 21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 국민의힘 네, 의원이요? 한 분은 제가 전 의원이고요. 21대 국회의원이니까 지금 22대는 현역이 아닙니다. 전 의원이고.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신원은 밝히지 못하고 두 분으로부터 증언은 확보를 했는데 이 의혹 제기 또는 이 보도가 의미하는 바가 워낙 엄중해서 증언의 내용을 좀 두리뭉실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요. 한 분은 명태균의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이 이준석한테 전달됐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도 리서치에 전달됐다. 라고 이것까지는 두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두 네. 사람은 같은 팀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한 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보호를 해야 돼요.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소스예요. 아 그럼요. 그런데 그게 엄중해서 저희는 실명으로 나와 달라. 이 기사는 익명으로 보도하기가 어렵다. 라고 지금 최종 설득하는 과정이고 증언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실명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실명으로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판단의 마지막 얼마나 과정에 있다. 구체적입니까? 윤석열 후보를 대선 1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 1위로 만든 국민의힘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본경선. 네. 본경선 거기서 4명이 겨뤘죠. 네.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4명이 걸었어요. 그리고 2강이었죠. 윤석열, 네. 홍준표, 네. 양강 구도였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특히 당 지지율에서 일반인 지지가 아니라 당 내부의 지지에서 압도적이었어요. 20몇 퍼센트 차이가. 그렇죠. 한 26%그 그 정도. 정도 차이가 났었고 압도적. 그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제압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확실하게 제압했는데 그런데 지금 의심하는 바로는 당 지지율 조사
이 조사를 두 가지 방식을 하는데 지지율 조사가 아니라 당원 지지 투표. 다 투표죠. 아예 네. 지지율 조사가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경선이고 투표인데 네, 맞습니다. 그 당원 투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하나는 K보팅. 이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54% 정도 참여했고 46%는 여기 참여 안 했는데 일반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ARS 방식으로 전화를 해서 투표하는 방식을 했다. 네, 맞습니다. 안심번호 이거를 이용해서. 여의도 리서치라는 업체가 했다. 네, 그런데 그 업체가 57만 명의 누군지 알 수 없는 번호를 그냥 날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미리 이 명단을 확보한 명태균 씨가 성향 조사를 한 다음에 갈라서 성향 조사를 하면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이 사람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인 걸 미리 알고서 그 명단을 그 업체에 주었고 뿐만 아니라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에도 주었다. 이 증언을 확보하신 거죠. 이준석 대표에게 주었고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여의도 리서치로 갔다. 아 그렇게 흐름입니까? 네. 그게 두 사람 공유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말은 충분히 신빙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나중에 보도에 드러나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듣고 보면 알게 될 네, 것이다. 네, 네. 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네, 네. 이거는 굉장한 지금 문제 제기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공당의 후보를 뽑는 시스템이 가라였다. 공당의 대선 후보를 훔쳤다, 조작했다. 뭐 어떤 표현을 쓰던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 그렇게 되면 명태균 씨가 앞서서 설명한 것, 주장한 것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에 식스센스급의 반전이 있었다. 보름간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녹취에도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협박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과연 무엇을 지고 협박을 했을까요? 자, 일단 이 대목이 굉장히 충격적인 대목인데. 자, 제가 봐서는 이 대통령 후보가 바뀐 것 같아요. 이 명태균의 여론 조작 정말로 대단하네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아예 바꿔버리는구만요, 보니까. 대단하죠. 왜냐면은 이 ARS 여의도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이 홍준표와 윤석열이 26%가 차이 나요. 홍준표가 진다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10% 이기는데 그렇게 해서 이 홍준표가 지게 된다고요.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바꿔버린 거죠. 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과정에 이준석은 공범으로 활동한 거야. 그 명단을 사전에 분류된 명단을 여의도 리서치에 전달한 거예요. 야, 그리고는 차기 대통령으로 지가 하려고 했던 거지. 이 김종인,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이준석이 작당해서 윤석열을 2년짜리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차기에 이준석이 하려고 했던 거죠. 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다 속여버린 거네요. 이거 대역죄인들 아닙니까, 이거? 야, 기가 막히죠. 와,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네요. 이 명태균의 여론 조작 기법은 정말로 놀랍네요, 놀라워. 전혀 어떤 누구도 쓰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사전에 분류해가지고 미리 여론조사 업체에 짜고서 준다. 그리고 그 명단을 넣어가지고 그 명단을 집중적으로 해서 돌려서 응답이 나오게 한다. 그래서 결과를 유리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한다. 전에는 이런 기법도 또 다른 기법이 공개됐었는데, 자, 이런 방법입니다. 사전에 똑같이 분류하고, 자, 본 경선 조사를 할 때 미리 같은 날 또는 하루 전에 이 자기가 당선되기 원하지 않는 후보를 미리 돌려버려요. 미리 돌려가지고, 본 경선 조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 한번 조사했는데요? 조사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했는데 하고 전화를 안 받거나, 중간에 드랍하거나 해서 반대쪽, 지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기법이죠. 야, 이 명태균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준석이도 당대표 만들고, 보니까 오세훈이도 전혀 경선이 안 됐잖아요. 안철수한테 잽도 안 되게 졌죠. 나경원한테도. 초기 여론에서는. 그런데 뒤집어버립니다. 명태균이 뒤집은 거야. 보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도 뒤집어버리죠. 뒤집어서 홍준표를 뒤집어서 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충분히 윤석열 김건희를 협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정말 놀랍잖아요. 인간들.
야, 이거 다 밝혀지기 다행이네요, 보니까.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것들 다 콩밥 먹여야 돼.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특검해야 돼, 반드시. 야,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이놈들이.